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고민하는 고교 교육과정 연구회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유튜브 영상을 통해 효율적인 시간표 운영 및 편성, 개정 교육과정의 내실화 방안, 그리고 고교 교육과정과 대입의 연계성 강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로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고교학점제 하에서 시간표가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시간표를 편성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중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시간표 편성의 기초로서 시간표의 영역 구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2015 개정교육과정의 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은 크게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창의적 체험활동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동봉진을 이야기하고요. 교과는 다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보통교과는 다시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은 다시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목을 어떤 시수로 편성표에 반영해야 할까요? 자, 단위 배당표를 살펴보면 각 교과별로 이 부분, 필수 이수 단위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3년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될 단위를 이야기하는데요. 학생들은 3년간 교과로 180단위, 그리고 창체로 24단위를 이수해야 되는데 교과 180단위 중에서 이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단위가 총 94단위입니다. 그런데 이 94단위가 일반적으로 학교 지정 과목만으로는 이 필수 이수 단위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생 선택 과목, 2, 3학년 때 과목을 선택해야 할 때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편성표를 만들 때 이공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사회교과군을 선택을 하게 하고, 그리고 인문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과학교과군을 꼭 선택하도록 교육과정 편성표를 짜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필수 이수 단위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학기당 교과 30단위 그리고 창체 4단위를 포함해서 오른쪽과 같은 교육과정 편성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편성표가 전체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이와 같은 교육과정 편성표를 바탕으로 시간표를 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게 됩니다. 자,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단위입니다. 이때 단위랑 50분짜리 수업을 한 학기에 17회 진행했을 때 바로 1 단위가 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 1학점의 수업량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이행기 단계이기 때문에 단위라는 개념이 학점이라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17회에 보시면은 16 플러스 1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자, 이때 이것은 수업량 유연화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교과를 16단위로 하고 1단위를 별도의 교육과정으로 운영한다는 것인데 이를 통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주일의 시간표를 살펴보면 7교시의 수업이 5일간 이루어지게 되므로 총 35칸의 시간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학기당 교과가 30단위, 창체가 4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주일 중 하루는 6교시까지만 운영되어서 총 34칸의 시간표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교육과정 편성표에 따라 어떤 식으로 수업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도움이 되므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시된 교육과정 편성표의 1학년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1학년은 보통 학교 지정 과목만으로 교육과정이 편성됩니다. 자, 여기에 누락이 되어 있는데요. 자, 보통 1학년에 국어가 4단위, 그리고 수학도 4단위, 영어가 4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국어 4단위부터 여기 있는 국어 4단위부터 자, 진로와 직업 1단위까지 해서 총 여기에 한 학기 동안 편성되어 있는 이수 단위는 총 30단위입니다. 그래서 30단위로 교과가 편성되어 있고 창체가 4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학급수는 10학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국어가 4단위이기 때문에 시간표에서 4칸을 차지하게 되고요. 수학도 4칸, 영어도 4칸. 자, 그리고 진로와 직업은 1단위 이수하면 되었죠. 그래서 시간표상에서 한 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과 수업이 총 몇 칸이냐면 30시간이기 때문에 30칸을 차지하게 되고요. 창체는 총 4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표상에 4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아까 말했던 34칸에 이 칸에 넣게 되면은 총 이렇게 오른쪽 표와 같은 시간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첫째, 교사 1인이 이론상 가질 수 있는 최대 교과 수업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논리적으로, 이론상이에요. 자, 실제 수업이 아니라 논리상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한 사람의 교사가 가질 수 있는 최대 교과 수업 시간입니다. 자, 교과가 총 몇 칸이었죠? 네, 30칸이었죠. 30칸.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 1인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교과 수업 시간은 30시간이 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운영이 될 때는 1인이 갖는 수업 시간은 보통 20시간 이하가 되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1학년 각 교과별로 최소 필요 인원은 몇 명일까요? 자, 국어를 한번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어가 보면 여기에 보면 총 몇 칸을 차지하죠?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4칸을 차지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4단위의 수업을 아까 치면 학급이 총 몇 학급이었냐면 4단위의 수업을 10칸, 10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므로 총 40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어과에서 1학년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몇 명의 인원이 필요할까요? 네, 몇 명이냐면 2명입니다. 좀 전에 교사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대 교과 수업 시간은 30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국어는 수업하기 위해서 총 40시간이 필요하죠. 따라서 40시간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론상으로 보았을 때 최소 2명의 교사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사의 경우는 어떨까요? 자, 한국사의 경우에는 몇 단위냐면 편성표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총 3단위의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3단위의 수업을 10학급의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총 30시간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교사 1인이 최대로 교과 수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30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사의 경우는 이론상 딱 한 명의 교사만으로도 수업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제시된 교육과정 편성표의 2학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학년에는요, 왼쪽에 있는 학교 지정 과목과 오른쪽에 있는 학생 선택 과목이 모두 편성되어 있는 학년입니다. 자, 왼쪽의 학교 지정 과목은 보통 고정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는 기존의 학반제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학반제 수업이란 학생이 본인 소속 학급에서 수업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1학기를 살펴보시면 독서 4단위, 수학 1 4단위, 영어 1 4단위, 스포츠생활 1단위, 미술 2단위 해서 여기에 잘못 나와 있죠. 2단위. 그래서 총 15단위의 수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생 선택 과목은요. 3단위이고요. 3단위에서 전체 과목 중에서 택 5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총 15시수가 필요하게 되고 이는 학생 개인의 이동 수업으로 수업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표는 어떻게 짜이게 될까요? 자, 화면의 왼쪽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칸을 보시면 아까 보았던 독서가 4단이었죠. 자, 그래서 독서 4칸, 수학 1 4칸, 영어 1 4칸에다가 체육과 미술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총 고정 수업 시간이 15칸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아래쪽 표는요, 학생이 고전 읽기부터 일본어 1, 중국어 1까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5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저희가 물리학, 고전 읽기, 화학, 생명과학, 세계지리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총 15시간의 수업을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고정 수업 15시간과 이동 수업 15시간을 포함해서 총 30단위의 교과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 노란색은 지금 고정 수업을, 파란색은 이동 수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고정 수업과 이동 수업은 서로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고정 수업과 이동 수업은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질문을 드릴게요. 자, 교사 1인이 고정 수업 과목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업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자, 고정 수업 칸이 총 노란색 칸인데요. 몇 칸이 있죠? 네, 총 15칸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 1인이 가질 수 있는 고정 수업 과목의 최대 수업 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자, 이동 수업 역시 파란색 칸이 15칸이기 때문에 교사 1인이 가질 수 있는 이동 수업의 최대 수업 시간은 15시간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된 교육과정 편성표의 3학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학년은요, 살펴보시면 학교 지정 과목으로 스포츠 생활 하나만 있습니다. 2단위의 스포츠 생활 하나만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학생 선택에 의한 이동 수업입니다. 자, 이 가운데 학생 선택 과목은요, 합법과 작문부터 해가지고 미술 전공 실기까지 해서 3단위의 과목을 택 6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국어부터 보건, 철학, 보건까지 해서 2단위의 과목이 택 5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시간표로는 어떤 식으로 짜게 될까요? 자, 화면의 왼쪽 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칸은 3단위 과목 6개를 선택한 것을 저희가 가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언어와 매체, 미적분, 물리학 2, 화학 2, 영독작, 생명과학. 자, 이렇게 해서 총 3시간짜리 과목을 6개를 선택해서 18시간을 표현을 하였고요. 그래서 18칸을 만들었습니다. 자, 아래 칸은 2단위의 과목이었죠. 그래서 심화국어, 인공지능 수학,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까지 해서 총 5개를 선택을 해서 10시간의 수업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10시간에다가 스포츠 생활 2시간이 들어가서 총 12시간이라고 적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왜 고정 과목인 스포츠 생활이 함께 포함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요. 지금 보면 파란색의 3단위 이동 수업, 그리고 보라색의 2단위 이동 수업을 표현해 두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3단위의 수업과 2단위의 수업은 서로 독립적으로 겹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 1인이 3단위의 이동 수업 과목에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수업 시간은 몇 시간일까요? 자, 3단위의 수업이 파란색이었죠. 자, 파란색 칸을 총 다 세어보면 18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사 1인이 가질 수 있는 3단위 이동 수업의 최대 수업 시간은 바로 18시간이 됩니다. 2단위 수업 역시 바로 보라색 칸인데요. 보라색 칸이 12칸이므로 교사 1인이 가질 수 있는 2단위 수업의 최대 수업 시간은 바로 12시간이 되죠. 자, 지금 본 내용이 되게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학교 교육과정 설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첫 번째 수업으로 시간표의 영역 구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이제 실제 사례를 접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개념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크게 2가지를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자, 우리는 30단위의 수업 시간 내에서 고정 수업과 이동 수업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동 수업 내에서 단위별 영역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